봅시다. 조합. 오늘은 이제 이어서 조합 들어갑니다. 아 조합. 자,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순열. 순열이 뭐였지? NPR인데요. 순열. NG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G를 나열하는 n개 중 r개를 뭐해서 뽑아서 뭐 해주세요? 나열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순열이었잖아, 그지? 기호로는 뭐라고 썼어? NPR 이렇게 썼어. 그리고 또 뭐 배웠냐면 팩토리얼 배웠어요, 그죠? 계승이라는 거 배웠어. n 팩토리얼. 요거는 뭐였어? N이 아니라 n 개를 뭐 해주세요? 나열해주세요.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고 여기는 나열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뽑기만 하는 건 없을까? 그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바로 조합. 그게 바로 조합. 그죠?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런 느낌이야. 포크 숟가락? 좀 이런 느낌이야. 라면이에요 또? 어? 포크 숟가락 같은 느낌이야. 포크도 있고 숟가락도 따로따로 있어. 그런데 쟤는 포크 숟가락 같은 느낌이거든. 그럼 밥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럼 반찬 찍어 먹는데 지장이 없지만 좀 불편해. 그냥 일반 포크보다는 포크 숟가락은 요거 조금밖에 안 뚫려 있으니까 되게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도구를 좀 세분화 시킬 거예요, 이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뭐 해주세요? 뽑는, 그냥 뽑기만 하는,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방법의 수.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조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NCR이라고 씁니다. 오케이? 저 C는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컨비네이션 의미 자체가 조합이죠, 조합. 오케이? 피자 중에 컨비네이션 피자 이게 막 다 조합되어 있는 피자, 그지? 그래서 여기는 컨비네이션 C라고 하고 NCR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뭐 한다고 했어? 아까 문제 풀어주면서 얘를 쓰지 않게끔 해달라고 했었어, 그지? 이제 포크 숟가락은 쓰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이제는 뽑아서 나열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뽑아서 나열할 겁니다. 얘는 뽑는 거고 얘는 나열하는 거니까 뽑는 역할은 뽑는 역할로 그냥 하나로 딱 해버리고 얘는 나열할 겁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는 얘를 써도 상관없어요. 얘도 좀 유용한 도구긴 합니다. 그런데 사고의 흐름상 얘를 분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해 줄 거고, 좀 궁금하지 않니, 얘들아? 얘는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고 얘는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더 쉬워 보이지 않아? 근데 교육과정상 왜 여기 있는 얘를 나중에 배우고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배울까?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어. 그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봐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이죠? 경우의 수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하나로 셀지 다르게 셀지 결정한다고 했었지.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로 잠깐 돌아가 보자.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어. 30명이 있었습니다. 30명 중에서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뽑고 싶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다? 30 곱하기 29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풀었었거든. 맞아요? 그 다음에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그 다음에 뭐 학습부장이랑 이렇게 뽑고 싶어요. 그럼 30 곱하기 29 곱하기 28 이렇게 뽑았었어. 맞아요? 그런데 30명 중에서 임원을 그냥 다짜고짜 2명 뽑아주세요 라는 문제였을 때 30 곱하기 29를 한 다음에 얘를 2로 나눴었거든. 기억나요? 이게 중학교 때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얘는 30 곱하기 29 곱하기 28 이렇게 했고, 여긴 얘는 6 요렇게 6으로 나눴어.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6으로 나눴어.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럼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네들이랑 얘의 차이가 뭐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차이가 뭐니? 어떤 상황이야? 얘는 그 2명이 뽑혔을 거 아니야. 그 2명 중에서 순서가 있어요.
누구는 반장을 할 거고 누구는 부반장을 할 거니까 두 개의 순서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얘는 30p2의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얘는 30p 뭐가 되겠어?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됐었어. 그런데 뽑기만 하는 임원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는 그냥 두 명을 뽑아놓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처음 뽑힌 애랑 두 번째 뽑힌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은우가 뽑혔고 두 번째 혜영이가 뽑혔어. 이 경우랑 처음에 혜영이가 뽑히고 두 번째 은우가 뽑혔어. 이 경우랑 어때? 같은 경우가 되지. 차이가 없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30 곱하기 29로 세버렸을 때 뭐가 발생해요? 중복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얼만큼씩 발생하겠어? 은우랑 혜영이랑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발생하겠지. 맞아요? 다 두 배씩 중복이 발생할 거란 말이야. 다 두 개씩 세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2로 나눠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얘의 의미는 뭐냐면 2팩입니다. 은우랑 혜영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야 중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전 임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반장 부반장이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임원 2명이잖아. 그지? 차이가 없단 말이야. 순서의 차이가 없단 말이야. 여기선 처음에 뽑힌 애를 반장으로 하겠어요? 두 번째 뽑힌 애를 부반장으로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처음에 은우가 뽑히고 혜영이가 뽑혔어. 이 경우랑 혜영이가 뽑히고 은우가 뽑혔어. 이 경우랑 차이가 생기잖아. 그지? 그냥 다르게 세는 게 맞아 이거는. 그런데 임원이니까 그냥 임원 2명 뽑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말을 더듬니? 은우랑 혜영이가 있어요. 혜영이랑 은우를 뽑았어. 똑같잖아 경우가. 그지? 그럼 중복이란 말이야. 중복은 어떻게 줘요? 없애줘야 되지. 그럼 여기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중복을 없애줍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3명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3명짜리는 사실은 요 6이 뭐였어? 3팩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뽑힌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뭐가 되겠어? 중복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걸 우리가 30C2라고 하고요. 이렇게 계산된 거를 30C3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면 왜 여기서 나눠줬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NCR이라고 하는 거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NCR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얘는요. 일단은 N-1, N-2 이거 귀찮으니까 NPR이라고 쓰고 NPR로 뽑았어. 그런데 얘는 R명 뽑은 걸 나열하는 것만큼이 뭐가 되겠어? 중복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R팩으로 뭐 해줘야겠다? 나눠줘야겠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N에다가 N-1에다가 댕댕댕 여기는 얘는 N-R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R 곱하기 R-1 댕댕댕 2, 1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C3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위에는 OP3처럼 그냥 그대로 3개를 해주면 되고요. 밑에는 여기는 이 3으로 3, 2, 1을 해주면 되는 거고 해서 계산해서 약분해서 답은 1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의미겠어? 10명, 5명 중에서 3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 로또 맞을 확률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로또는 지금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45개인가? 이럴걸? 45개랑 중에서 6개 숫자를 고르는 거야. 맞나? 로또 한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이 숫자가 얼만큼 큰 숫자인지 한번 봐봐. 얘는 45 곱하기 44 곱하기 43 곱하기 42 곱하기 41 곱하기 40이 될 거고 밑에는 6, 5, 4, 3, 2, 1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정도의 숫자예요. 감이 안 오지? 궁금한 사람은 이거 나중에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봐요. 얼마나 큰 숫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늘이가 계산하고 있으니까 오늘 잠깐 기다려줄게요. 빨리 해요. 이걸 이렇게 똑바로 했는데 이렇게 수가 있었구나. 45, 2번, 14.
41 곱하기 40 는 해야 되나? 아니 는 해놓고 는 해놓고 나누기 720은 814만 분의 1입니다. 어? 괜찮아. 우리 수험생이 한 40만 명 돼요. 그 수험생의 20배. 그 사람들은 평생을 다 쓰는 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얼마나 빡센 일인지 알겠죠? 조합을 통하면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NCR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충 감 오죠?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요 식은 정확하게 기억해서 여기는 얘에서 요 얘를 이렇게 슉 넘겨보자. 오케이? 그럼 봐봐. NPR이라고 하는 거는 NCR 곱하기 뭐가 돼요? R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잘 봐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나열하는 경우였습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나열하는 경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뽑는 것 따로 나열하는 것 따로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뽑아서 나열 한 방에 하는 거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퍼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따로따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정이 됐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 이거 일단은 문제 좀 풀어보고 올게요. 문제 좀 풀어보고 오자. 자, 보기 1번 얘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돼 있어. 1번 먼저 봐봐. 요거 5 4 2 1 됐습니다. 다음 이렇게 되겠죠. 얘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얘는 N M팩. 오, 좋아요. 됐어? 쟤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잘 봐봐. 이제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제는. 잘 봐봐. 예전에 우리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건 2의 n제곱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하는데 여기서는 봐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저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하나의 집합이 완성되지. 집합 안에 원소들은 순서가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도 돼요. 그죠? 걔네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상은 그 두 개의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건데 집합 안에 원소는 뭘 먼저 써도 상관이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5C3으로 계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서. 얘는 어때?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고 싶대요. 4C2. 2번은 4C3. 이렇게 되겠다. 그치? 쉽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의 성질을 조금만 생각해 볼게. 봐봐. 순열이랑 같이 가보자. 자, N, P. N은 뭐였지? M팩이었지? N, P, 0은 뭐였을까? 이거 1이야. 왜 1일까? 하나,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방법의 수잖아. 그지? 맞아요? 하나도 안 뽑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안 뽑는 그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1이야. 됐나요? 그럼 NP1은 얼마일까? N이겠지, 이건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0. 정말 신기하게도 얘들아 1이에요. 0P0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안 뽑고 싶었어. 그 방법 한 가지. 어이없네 진짜로. 외워야 되는 거야. 알았죠?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알았죠? 꼭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0 팩토리얼은 뭐라고요, 얘들아? 1.
1입니다. 알겠죠? 다음 NCN은 얼마일까? 1입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 N명 중에서 N명을 뽑고 싶대잖아. N명 다 뽑는 그 방법 한 가지. 오케이? NC0은 얼마일까? 1입니다. N명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고 싶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NC1은 얼마일까요? 여전히 N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좀 재밌는 성질이 있어요. 자, 봐봐. NCR이랑 NCN-R이랑 같아집니다. 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봐봐. 내가 여기서 10명 있잖아.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교실 청소를 시키고 싶어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10C3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런데 반대로 그럼 청소 안 시킬 사람 7명을 뽑고 싶어. 10C7로 계산하면 되겠지. 결과가 어떨까? 똑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3명을 뽑는 거랑 요 3명을 빼고 나머지 7명을 뽑는 거랑 경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NCR이라는 거랑 NCN-R은 항상 같아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랑 있잖아. 여기 있는 얘랑 더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그 결과가 뭐가 된다면 N이 된다면 오케이? 걔는 항상 같은 결과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8C2랑 8C6은 같은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네, 그럼 선생님이 아까 그 예들어 주신 설명 상황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 다시 내가 여기서 아이스크림 사줄 사람을 딱 2명을 뽑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10C2잖아, 그지? 10C2로 뽑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안 사줄 사람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아니 8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그래도 두 명이 10C8이잖아. 아, 결과적으로 어때? 완전 똑같지? 상황 자체. 그러니까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뽑는다. 여기는 얘는 사실 뽑는다라고 하는 뭐가 있냐면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분한다의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구분한다. 아이스크림 사줄 사람과 안 사줄 사람으로 구분한다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2명과 8명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 거기는 걔가 뭐예요? NCR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딱 기억해야 될 거. 여기는 얘는 무슨 역할? 여기는 얘는 뭘로 생각하는 거야? 구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N명 중에서 R명과 N-R명을 구분하고 싶은 경우의 수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NCR이 얘가 N-1C R-1 더하기 N-1C R이 됩니다. 복잡하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해줄게. 잘 봐봐. 예전에 했던 설명인데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다시 한번 봐봐. 여기에 지금 이렇게 10명이 있어요. 난 10명 중에서 3명의 청소 당번을 뽑고 싶습니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10C3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지? 경우의 수는 10C3이 됩니다. 10명 중에서 3명을 뽑고 싶으면 10C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우리 전투수학이 뛰쳐나갔어. 밖으로. 그럼 몇 명 남았어? 9명 남았지.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 나갔지 쟤는? 괘씸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걱정을 할 수도 있지.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할 수도 있겠지. 그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눠보자. 첫 번째, 괘씸해. 괘 저거 맞니?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괘씸한 상황이라면은 뭐 하겠어? 아, 우리 전투수학은 여기 있는 얘를 청소당번 무조건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걱정이 돼. 무슨 일 있나? 그럼 우리끼리 쟤 빼고 우리끼리만 청소당번 3명 뽑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괘씸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은 무조건 민우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걱정된다는 거는 민우를 배제하자. 아예 포함시키지 말자.
포함시키지 말자. 인 큰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N명 중에서 R명,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에는 민우가 포함된 경우도 있을 거고 민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야. 그 두 개를 합친 게 전체적으로 3명을 뽑는 경우에 쓰겠지. 그럼 민우를 포함시킨 경우에 쓰면 몇 가지가 될까? 9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단 민우를 포함시키지 말자. 이거는 9명 중에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3명을 더 뽑아야 돼.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합쳐야 여기는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가 얘입니다. n-1명 중에서 r-1명만 뽑을 거예요. 민우는 포함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r-1명만 더 뽑으면 돼요.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얘는 n-1명 중에서 r명을 다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우가 걱정되니까 민우는 빼놓고 우리끼리만 뽑을 거예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여기는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봐봐. 여기 있는 어디 갔어? 다시.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몇 차이 날 때? 1 차이 날 때. 오케이?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둘 중에 큰 거 있지. 큰 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랑 얘랑 같을 때는 얘보다 1 큰 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일단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지.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가 1 차이가 난다면 얘랑 얘보다는 1 큰 게 여기 앞에 오면 되고요. 얘랑 얘 중에선 큰 게 여기 오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C3이 있었어요. 5C3 더하기 5C4가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5랑 같네. 그럼 얘는 6, 3이랑 4 둘 중에 큰 거 4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쪼갤 수도 있어야 되고 두 개 쪼개진 걸 합쳐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성질이 있어. 조합에는 성질이 되게 까다롭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요건 이제 이따가 증명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다음 마지막 할 거 진짜 많다, 그지? 하나만 더 배우면 끝나요. 하나만 더. 자, N, C, R은 이거라고 했잖아.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근데 수학에서 댕댕댕은 되게 싫어한다고 했었죠.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NPR이 뭐였지? N팩에 뭐였어? n-r팩이었죠. 거기는 걔를 뭘로 나눈 거니까? r팩으로 나눈 거니까 r팩 n-r팩 분의 n팩이 ncr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얘를 보고 얘인지 알아야 되고 얘를 보고 얘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얘도 이제 규칙이 뭐냐면 여기는 요 숫자랑 여기는 요 숫자랑 두 개가 더해져서 여기는 얘가 된다면 오케이? 그러면은 n, c, r이라고 써도 되고요. n, c, n-r이라고 써도 됩니다. 어차피 두 개는 같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는 n, c, n-r이라고 써도 됩니다. 되니? 어렵지.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보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단순한 계산들 봅시다. 첫 번째,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얘를 그냥 그냥 그대로 써서 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일단 첫 번째, 2 곱하기 np2래요. 이게 뭐가 되겠어? n에다가 n-1 이렇게 될 거야. 더하기 4 곱하기 뭐래요? nc4래요. 그럼 얘는 n에다가 n-1에다가 n-2에다가 n-3까지 갈 거고 여긴 얘는 4, 3, 2, 1이 될 겁니다. 이거는 n에다가 n-1에다가 n-2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n값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냥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저기 있는 쟤를. 오케이? 그러면 무려 이게 4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 빨리빨리 약분할 수 있잖아. 항이 총 몇 개 있니 얘들아?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있는 거야. 그지? 그 덩어리들을 먼저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빨리빨리 뭐 해줍시다? 약분해 줍시다.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0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0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빠르게 약분해 줘. 됐나요? 그러고 나서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는 4랑 4도 약분해 줄게요. 여기는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 2 하나 남을 거고요. 여기는 얘는 6분의 뭐가 되냐면 n-2에다가 n-3이 될 겁니다. 는 n-2가 되겠죠. 양변에 뭐 할래? 6 곱할래? 그럼 12 더하기 n-2에다가 n-3은 6n-1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n에 대한 뭘 풀면 되겠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방정식 안 풀게요.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두 번째 2번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20시 얘랑 20시 얘가 같으려면 뭐 당연하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뭐 하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 때문에 두 개 더한 게 20이 돼도 됩니다. 그래도 같아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R이랑 n-R 두 개 더하면 n 된다고 했잖아. 그지? 두 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두 개를 더했을 때 걔가 왼쪽에 있는 게 된다면 두 개 같아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방정식 풀고 요 방정식 풀어서 자연수값, R값들 다 구해내면 답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건은 놓치기 쉬운 조건이니까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놓읍시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거 있지. 요거를 뭐 해볼 거냐면 증명해 볼 거예요. 오케이? 누가? 쌤이 내가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증명해 볼 건데 너희도 증명할 거예요. 알았죠? 지금 봐봐. 지금 칠판을 보면 됩니다. 알았죠?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되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됨을 증명하는 게 더 쉽겠죠. 그죠? 지금 요거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아까 선생님이 뭐 했어? 민우가 뛰쳐나간 거 얘기로 증명했었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그냥 비율을 들어준 것 뿐이고 실제 수학에서 증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n-1c r-1이 있고요. 그 다음에 n-1c r이 있습니다. 여기는 얘를 차근차근히 뭐 해볼 거냐면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뭘 가지고? 얘를 가지고. 됐습니다. 누굴 가지고? 얘를 가지고. 증명을 할 때는 얘를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얘는 댕댕댕을 달고 있어서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부터 차근차근 써보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R-1팩 좋습니다. 다음 두 개 뺀 거. 팩 좋습니다. 위에는 n-1팩. 괜찮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얘는 R팩 좋습니다. 두 개 뺀 거. 좋습니다. 위에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얘 뭐 할까요? 묶자. 오케이? 공통인수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공통인수를 쫙 뽑아낼 거야. 오케이? 공통인수 제일 먼저 뭐 보여요? 분자에 뭐 보여요? n-1팩 보이죠? 그냥 쓱 뽑아냅니다,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분모 봐봐, 분모. 분모는 지금 크게 몇 덩이가 있냐면 두 덩이 있어요. 얘랑 얘 세트랑 요거랑 요거 세트가 있어요. 오케이? 둘 중에 뭘로 뽑아낼 거야? 작은 걸로 뽑아낼 거야. 왜? 공통인수가 필요한 거니까. 이해됩니다? 둘 중에 작은 거 골라보자. 일단 점점점. 요거랑 요거 중에 R-1팩.
맞아요? 쟤네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물결. 여기는 얘랑 얘에서 둘 중에 작은 게 뭐예요? n-r-1이겠죠. 100 요렇게. 됐나요? 이걸로 쓱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여긴 남는 게 뭐 있어? n-r 분의 1만 남을 거야. 이해됩니다? 그 다음 여긴 뭐만 남겠어? r 분의 1만 남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이제 뭐 해볼 거냐면 통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 통분하면 뭐가 되니? n-r분의 1 플러스 r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는 r을 곱해줄 거고 여기다가는 n-r, n-r을 곱해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 n-r, 요거 분해 이렇게 n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어?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됐다는 소리야? n-r, n이 됐다는 소리지.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얘를 합쳐줄게요. 봐봐.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n팩이 됩니다. 얘와 얘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r팩이 됩니다. 얘와 얘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n-r팩이 됩니다. NCR이군요. 증명 끝입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거 했었죠? 이런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스스로 증명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지금 선생님 칠판을 지울 겁니다. 칠판 지울 거고 너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증명을 해봅니다. 오케이? 자, 아까 건 됐고요. 요거 보자. 그냥 얘는 뭐 r 곱하기 뭐예요? r팩의 n-r팩 분의 n팩이었을 거고 여기 얘는 뭐예요? n 곱하기 뭐예요? r-1팩 n-r팩 여기는 n-1팩이었을 겁니다. 어이? 그럼 보니까 여기는 얘가 뭐니까? 여기는 얘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예요? 여기는 얘네요. 여기는 얘가 뭐예요? 여기는 얘네요. 같네요. 증명 끝. 뭐가 지나갔냐? 아니 근데 어. R이랑 R팩이랑 R-1팩이랑 같아요? 근데 R이 아 오케이. 됐어? 다시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해줄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습니다. 증명 끝. 뭘 말해줄까? 여기. 다시 한 번 말해주나? 동그라미 다시 쳐줄게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갔네요. 오야 그럼 나 끝났네. 생각하자. 알았죠? 근데요. n팩이랑 n 곱하기 n-1팩이랑 같은가요? 했는데요. 이렇게 아랫길이랑 뭐랑 같다 해주세요. 얘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가 지금 못마땅한 거잖아 지금. 그죠? 모두가 다 저기는 제가 못마땅하고 저기는 제가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 잘 봐봐. R팩 분의 뭐예요? 결국 R이잖아. 네. 제가 뭘까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R이 하나 없어져요. 그렇지. R이 하나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봐봐. 5팩 분의 5가 있었어. 이거 뭐라고 써도 괜찮겠어? 4팩 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지 않아? 5 하나 약분해 버리면 괜찮잖아. 됐어? 이해되니?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봐봐. 이제 힘든 거 다 했어요. 이제 차근차근히 뭐 하면 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뭐 방법을 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도구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알았죠? 볼게요. 그냥 잘 봐봐. 남자 6명 있고 여자 4명 있대요.
오케이? 그 중에서 남자 3명 뽑고 싶댔고 여자 2명 뽑고 싶댔어. 그럼 6C 3 곱하기 4C 2가 답이구나. 됐나요? 자, 6C 3 계산할 수 있죠? 4C 계산할 수 있죠?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 중에서 6명을 뽑을 때 여자가 4명이 포함된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자. 6명을 뽑고 싶은데 여자가 4명이래. 근데 여자는 원래 4명이었어.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남자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6C 2가 답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의 여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나왔으니까 전체 상황을 판단해 봅시다. 그죠? 남자, 여자가 있을 때 4명을 뽑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 남자만 4명, 여자 빵명. 남자 3명, 1명, 2명, 2명, 1명, 3명, 빵명, 4명까지 가능하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는 이 경우의 수가 궁금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거를 빼서 계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10C 4. 이 경우는 6C 4 빼주면 답입니다. 됐나요? 흐름 잡히죠? 좋습니다. 다음. 이 중에서 4명을 뽑고 싶었어. 근데 적어도 남녀 1명씩 포함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 경우 아까 해놨으니까 그냥 이거 이용합시다. 이 경우가 궁금하군요. 됐나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이 경우랑 이 경우 2개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아까 여기서 이거 계산해놨으니까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되겠어? 4C 4만 해주면 되겠다. 4C 4는 1이죠? 하나 더 빼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해석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밑에 3문제 있네요. 시간 3분 줄게. 지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긴가요? 얘들아, 여기서 특정한 2명이 있대요. 저 특정한 2명은 내가 뽑아줘야 되는 애들이 아니라 뽑혀 있는 애들입니다. 오케이? 특정한 2명은 뽑혀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특정한 2명이 포함되는 경우니까 나는 몇 명 중에서 8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겠어? 3명만 더 뽑으면 될 겁니다. 두 번째 거는 8명 중에서 특정한 2명은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5명을 다시 다 뽑아야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8C5라고 하는 건 8C3이랑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1번, 2번의 답은 똑같을 겁니다. 85라고 써도 되고 83이라고 써도 되고. 그래도 됩니다. 어차피 2개 다 답이에요. 다음에 19번 보자. 야구선수 9명, 농구선수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야구선수와 농구선수 중에서 각각 적어도 1명의 대표가 뽑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3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3명, 빵명, 2명, 1명, 1명, 2명, 3명, 0명, 3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전체의 경우에서 얘 빼고 얘 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얘랑 얘만 구해서 더하는 게 나을까?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접근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9C2 곱하기 5C1 더하기 얘는 9C1 곱하기 5C2로 접근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답이 될 거예요. 아니면 전체의 경우에서 15가 아니라 14C3에서 9C3 빼기 5C3을 해도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얘가 여기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개 커지면서 계산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얘는 뭐예요? 남녀 합해서 10명인 모임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1명의 여자가 포함되는 경우에서는 30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나왔으니까 전체 상황 봅시다. 진짜 남자 여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전체 상황 2명의 대표를 뽑을 거니까 2명 빵명 1명 빵명 2명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적어도 1명의 여자가 포함되는 거니까 이거를 구하고 싶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전체에서 여기는 얘를 빼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남자가 몇 명인가요? 남자를 n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체 나는 10C2를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NC2를 계산해 준 결과가 30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10C2를 계산하면 얘가 45가 될 거고요. 넘어가니까 15가 뭐가 되냐면 NC2가 됩니다. NC는 N-1에 2,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넘어가니까 N-1은 30이 될 겁니다. 30은 6 곱하기 5가 될 테니까 N값은 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보자. 이번에는 남학생 6명이랑 여학생 4명 중에서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2명을 뽑아서 다음 방법으로 안 치는 경우의 수가 궁금하대요.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순열은 뽑아서 나열하는 포크 숟가락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죠? 팩토리얼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나열하는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뽑는 도구가 있잖아. 그지? 이제부터는 너희들 다 뽑는 것 따로 나열하는 것 따로 접근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일단 뭐 해야겠어? 일단 뽑아야겠지. 요렇게 5C 3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4C 2로 뽑습니다. 그럼 뽑는 것까지 완료됐어요. 그럼 몇 명 뽑혔나요? 5명 뽑혔습니다. 그죠? 그 5명을 뭐 해달래? 일렬로 앉혀달래.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니? 네. 뽑아서 나열했습니다. 됐죠? 얘 1번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얘는 5C3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5C2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자, 봐봐. 5C2가 있어. 얘는 5, 4, 2, 1이잖아. 5C3이 있어. 얘는 5, 4, 3이고 3, 2, 1이죠. 계산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보자. 남학생 대표 1명이랑 여학생 대표는 반드시 포함하고 걔네들은 뭐할게? 이웃하게 일렬로 앉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남학생 대표가 있었어. 여학생 대표도 있었어. 걔네들은 미리 뽑아놔야겠지. 그러면 이제 남학생은 4명 남았고 그죠? 4명 중에서 몇 명 더 뽑으면 되겠어? 2명 더 뽑으면 될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3명 남았고 3명 중에서 1명을 더 뽑으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뽑혔을 거란 말이야. 그 5명 중에서 A, B는 뭐 하고 싶었대? 이웃하고 싶었대. 이런 뜻이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남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3명 중에서 1명을 더 뽑을 겁니다. 여기선 2명을 더 뽑아야겠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남학생 대표 A랑 여학생 대표 B를 포함한 지금 남학생 대표, 여학생 대표를 다 뽑아놓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게 됐죠? 그럼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남자 1이 있고 남자 2가 있고 여자 1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해달라는 거야? A, B를 이웃하게 세워주세요. 나열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그럼 여기 이웃하고 싶으니까 여기 얘는 묶어줄 거고 여기는 얘네들이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펙 달아줄 거고 그럼 이거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전체 배열하는 4팩을 곱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그래요. 10번, 11번까지 하면 되겠구나. 12번은 안 할 겁니다. 12번은 분할 개념이고요. 분할 개념이고요. 안 해도 됩니다. 분할이 너희 교육과에서 빠진 겁니다. 보자. 그러니까 분할이라고 들어가 있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RPM 풀다 보면 분할이라고 들어가 있는 건 빼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볼게요. 이제 얘들아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모자 10개랑 서로 다른 가방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모자랑 그 다음에 2개의 가방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었대. 어떻게 하면 될까? 10C3 5C2 5팩 좋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뽑는 것 따로 배열하는 것 따로.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얘도 이제 똑같겠죠? 이것도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바로 이쪽으로 가보자. 자. 여기서 있잖아.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알지? 우리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우리 어디서 안 하고 왔어? 함수 파트에서 안 하고 왔잖아. 이제 그거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 봅시다. 일단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여기선 지금 정의역을 1, 2, 3, 4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공역을 1, 2, 3, 4, 5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함수의 개수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잘 봐봐. 여기에 지금 1, 2, 3, 4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1, 2, 3, 4, 5가 있어요. x,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함수가 몇 개 있을까? 함수가 몇 개 있다는 소리는 몇 개 있냐는 소리는 1이 선택한 거, 2가 선택한 거, 3이 선택한 거, 4가 선택한 거라는 그 순서상이 몇 개 있나요? 라는 얘기랑 똑같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되겠어요? 5가지가 되겠죠.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가 됩니다. 함수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되는 거야. 어떤 조건만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테이블을 찍지 않으면 되고 안 찍으면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2명 찍으면 안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1도 5가지가 되고 2도 5가지가 되고 3도 5가지가 되고 4도 5가지가 될 거야. 얘는 5의 몇 가지? 4제곱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수의 개수는 저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일반적인 함수야. 두 번째, 그렇다면 1대 1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의리가 있는 애들. 그지? 1이 뽑은 애는 뽑지 않겠어. 이런 얘기지. 4가지. 3가지, 2가지가 될 겁니다. 됐나요? 얘는 뭐랑 똑같을까? 5개 중에서 잘 봐.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잖아, 그지? 왜 그럴까? 봐봐. 그냥 4개가 있다고 쳐봐. 4개가 있어. 여기가 1자리고 2자리고 3자리고 이게 4자리였다고 쳐보자. 오케이? 됐어? 1이 선택한 애가 누구냐, 2가 선택한 애가 누구냐, 3이 선택한 애가 누구냐, 4가 선택한 애가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이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OP4로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증가 혹은 감소 함수의 개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x1이랑 x2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x1과 다시 fx1과 fx2가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x값이 클수록 큰 걸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작은 걸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크다는 소리잖아. 그지? x값이 클수록 더 큰 값을 가져요. 증가함수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반대로 x1, x2가 똑같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 fx1이랑 fx2라는 애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 클수록 작은 값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지? 얘는 감소함수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 지금 x가 있고요. 여기 지금 y가 있습니다. 1, 2, 3, 4. 1, 2, 3, 4,
5, 6까지 해볼게. 이거 그냥 하지 말자. 오케이? 1, 2, 3, 4, 5, 6까지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는 함수는 몇 개 있을까를 세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는 잘 봐봐. 여기 있는 얘. 그냥 1대1 함수는 내가 4개를 골라요. 4개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그 4개에 뭘 정해줘야 되냐면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1이 어디로 갈지, 2가 어디로 갈지, 3이 어디로 갈지, 4가 어디로 갈지 그 순서를 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뽑아서 나열해줘야 됩니다. 뽑아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가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경우를 잘 생각해봐. 이 경우는 얘가 갈 곳이랑 얘가 갈 곳이랑 얘가 갈 곳이랑 얘가 갈 곳은 어차피 여기서 몇 개를 뽑아야 돼? 4개를 뽑아야 돼. 얘를 뽑고 만약에 얘를 뽑고 얘를 뽑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내가 순서를 나열해 주지 않아도 이 순서에 맞게 이렇게 배열이 자동으로 되지. 되나요? 그럼 얘는 내가 순서를 따로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뭐 하기만 하면 되겠어? 뽑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얘는 나한테 뭘 준 거냐면 순서를 준 거야. 배열해 준 거야. 그죠? 배열을 해줬으니까 난 뭐만 하면 되겠어?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뭘로 계산이 되냐면 6, C, 4로 계산이 됩니다. 됐나요? 4개를 여기는 이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잖아. 그럼 알아서 F1이 2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증가 함수라는 순서를 줬으니까. 감소 함수면 다를까? 똑같아요. 그죠? 감소 함수여도 어떻게 써? 1이 6으로 가면 되잖아. 2가 5로 가면 되고 3이 3으로 가고 4가 2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순서를 정해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뽑아서 뭐까지 해줘야 되는데 배열까지 해줘야 되는데 여기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이런 조건일 때는 공역의 개수 중에서 공역의 개수 C, 정의의 개수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 문제가 있잖아. 여기는 요 문제가 잘 봐봐. 여기에 1, 2, 3, 4, 5, 6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0, 1, 2, 3, 4, 5, 6을 달아주고 여기에 A랑 B랑 C를 달아주잖아. 그러면 A가 선택하는 숫자, B가 선택하는 숫자, C가 선택하는 숫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 뭘 준 거야? 지금 순서를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7개의 숫자 중에서 7개의 숫자 중에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라고 했네요. 그죠? 자연수라고 했어. 근데 C가 지금 봐봐. 여기 A, B, C라는 숫자가 되는 거네, 그지? C는 0이 돼도 상관없겠죠?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7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은 하나, 2개, 3개가 골라진다면 알아서 이렇게 배열이 될 거고 그럼 얘는 5, 뭐가 됩니다? 3, 1, 531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뽑아 놓으면 하나의 숫자가 알아서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7C3이 두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겠어요? 세 자리 자연수 숫자는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하면 돼요? 하나, 둘, 세 자리가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6가지. 그 다음에 5가지가 되겠지. 얘는 6 곱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다음 여기는 얘에서 여기는 갑자기 뭐가 생겼어? 등호가 하나 생겼어. 등호 있는 거 못 봤는데 등호 있는 거 못 봤는데 등호가 생겼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얘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나. 이거란 뜻 아닐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인 경우는 지금 셌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인 경우만 세주면 되겠지. 그래서 더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인 경우는 어떻게 셀까? 이거인 경우는 B랑 C랑 같은 값이 나오고 싶었대요. B랑 C랑 같은 값이 나오고 싶었대. 그치? 그럼 여기는 이 3개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되냐면 2개만 고르면 돼요. 그럼 제일 큰 거는 그냥 A 그대로 주면 되고 작은 거에다가 2개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7C 2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3번 문제의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어렵습니다, 얘들아. 근데 1번 틀렸어요. 1번 틀렸다고? 677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 77. 665. 이거 틀렸다고? 이게 답이 677이래요. 677이라고?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알았죠? 문제를 잘 봐야 돼. 같은 숫자를 또 뽑아도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677이 당연히 677이 되겠지. 그지? 그래요. 고마워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좋았어.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그래서 너희가 지금 요거 24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한번 해봅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보자. 잘 봐라 얘들아. 잘 봐라 얘들아. 봐봐. 두 점을 연결. 12개의 점이 있대요. 12개의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가 궁금하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이 12개 중에 2개의 점을 고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점을 2개를 골라버리면은 하나의 뭐가 나와? 성분이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2개를 골라버리면은 하나의 성분이 나와. 2개를 골라버리면 하나의 성분. 2개를 골라버리면 하나의 성분. 2개를 골라버리면 하나의 성분.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러니까 2개를 골라버리면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성분이 나올 거예요.가 답입니다. 되게 쉽죠?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지금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 전부 다 악수를 한다고 생각해 봐. 악수 몇 번 할까? 이거 많이 하겠죠? 많이 하겠죠. 총 악수의 개수가 몇 번일까? 10. C 2번일 거야. 왜? 악수는 몇 명이서 하는 거야? 2명이서 하는 거지. 10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랑 악수하는 개수랑 똑같을 겁니다. 그지?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상황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분의 개수가 궁금하잖아. 선분을 그럼 일일이 다 찍찍찍 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이 2개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점이 2개 있어야 되니까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그러면 됩니다. 됐죠? 다음. 그럼 2번 문제는 어떨까? 부점을 연결한 직선이래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우의 수를 셀 때 제일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차이라고 했어요. 차이가 있니 없니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했잖아. 선분이랑 직선의 차이는 뭐예요? 이게 선분이면은 이게 직선입니다. 하나의 직선에는 여러 개의 선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를 골라서 만드는 이 직선이랑 요거랑 요거 골라서 만들어진 이 직선이랑 똑같은 직선이란 소리야. 차이가 없어요. 저렇게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개수에서 뭐가 생기겠어? 쓸데없는 애들이 생기겠지. 중복된 애들이 생기겠지. 그 중복된 애들을 뭐 해주자? 빼주자. 오케이? 그 중복된 애들만 빼줘버리면 직선의 개수가 될 거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 중복된 게 몇 개나 생길까요? 를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지금 12C 2개 중에서 뺄 겁니다. 어떻게 뺄까? 자, 요렇게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은 다 하나의 직선을 의미하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것만큼은 다 하나의 직선을 의미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싹 다 빼버리면 어때? 그 직선도 사라지지. 그지? 그러니까 예의상 하나는 남겨놓고 빼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는 남겨놓고 빼자. 되니? 다 빠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겠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총 3군데 있었겠지.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3개. 그지? 3C2. 하나 남겨놓고 빼자. 이런 건 몇 개 있었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었어요. 원더풀.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답이 되는 거야. 어렵죠? 여기서 빼기 1 해주는 이유 알겠어? 됐나요? 집합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응? 집합 대처랑 같은 거 아니에요? 뭐랑? 세 개 다 겹칠 때 어. 다 뺐다가 하나 더해주는 비슷한가? 그래. 어쨌든 여기서는 직선을 다 빼면 안 되니까, 그지? 다 빼면 안 되니까 하나를 남겨놓는다라는 의미겠지. 다 빼면 안 되니까 그 하나는 남겨놓을 거야. 이런. 플러스가 아니에요? 하나 남겨놓을 거니까 하나를 남겨놓고 뺄 거야 라는 소리잖아, 그지? 여기서 빼기 되니까 결국 플러스가 되겠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삼각형은 마찬가지로 그냥 세 개의 점을 고르면 하나에 뭐가 나오겠어? 삼각형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 12C 3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거 삼각형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삼각형이 아닌 것들도 저 12C 3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12C 3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삼각형이 아닌 걸 다 뭐 해야겠어? 빼야겠지. 그지? 어떻게 빼면 되니? 4C 3 빼버리면 됩니다. 그지? 4C 3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얘는 하나 남겨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 없어. 얘는 다 빼야 돼. 그죠? 그 다음 3C3도 빼야겠죠? 이런 거 몇 개 있어? 8개 있죠? 이만큼을 빼주면 답입니다. 됐죠? 다시 잘 봐야 된다.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세는 게 기본이고요. 그죠? 됐나요?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세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면 분류해주면 되고요. 차이가 있으면 하나로 셀 거고, 뭔 소리야? 다르게 셀 거고, 차이가 없으면 하나로 셀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고 했어요.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 자유롭게 생각하고 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차근차근 생각해주면 돼. 왜 이렇게 되는지 물어보기 전에 얘들아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왜 이렇게 될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생각해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알았죠? 왜 이렇게 될까? 왜 저렇게 될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여긴 얘는 뭐였어? 요거 중에서 2개를 고른 거였어. 그지? 근데 왜 빼기를 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왜 여기 3이 있었는지. 여기는 얘가 왜 8이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정확하게 다 해보면서 너희의 생각대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틀 자체는 만들어 놨잖아. 맞아?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너희 똑같이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런 문제가 있었어.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그러면 당연히 점이 몇 개야? 10개네. 10C 3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뭐 해야 되겠어? 빼야겠지. 뭘 빼야 되겠니? 4C 3이라는 걸 뺄 거야. 몇 번 뺄 거야? 5번 뺄 거야. 4C 3이 5개 있으니까. 그지? 그럼 3개가 한 줄로 있는 게 있니?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이게 답이에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할지는 문제에 따라서, 문제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건데 그 흐름을 너희가 잡아가면서 뭘 뺄 거고 어디까지가 중복이고 뭐가 필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주세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고요. 다음 26번 가보자. 26번에서 우리 그 대각선의 개수 기억나요? 일단 볼록 다각형. 볼록 다각형은 뭐야? 볼록 다각형. 그러니까 다각형은 이렇게 이렇게 각이 생기는 각형을 다각형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다각형 중에서 이렇게 생기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건 오목한 거잖아, 쏙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건 오목이 하나도 없는 걸 볼록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볼록 식각형입니다라고 하면은 식각형을 그려주면 되고요. 식각형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면 편하다고 했어? 그냥 원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점을 10개 찍어요.
몇 개 셌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N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세다 보면은 갑자기 여기서 이거 되게 애매한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대각선의 개수가 궁금하대. 대각선의 개수 우리 그 공식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응? 하나도 안 나지? 2분의 N에 N 마이너스 3이었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제부터 증명할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증명하면 되게 쉬워요, 증명. 자, 봐봐. 대각선이라는 거는 뭐야? 대각선이란 건 그냥 여기서 두 점을 골라버리면 하나의 선이 생기잖아. 그 선이 대각선 아닐까? 그럼 뭐야? NC2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이렇게 두 점이 골라져 버리면 대각선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변의 개수만큼은 대각선이 아니겠지. 변의 개수 n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n에 n-1에 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2n이 될 테니까 2분의 n으로 묶어주면 n-1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가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해주면 돼서 2분의 10 곱하기 7입니다. 이렇게 그냥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문제, 2번 문제가 이거는 지금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그거 다시 그려주시면 안 돼요? 다시 그려줄게. 이게 답답하네. 십각형입니다. 이거는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그 매칭이라는 거 있잖아. 오늘 계속 매칭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모르게 해왔어요. 아까 정석 연습 문제 풀어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천천히 하나씩 이런 얘기를 해왔었거든. 근데 매칭이라는 거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주어진 현재 상황이 있어. 주어진 현재 상황이 있는데 아까 악수도 마찬가지야. 그냥 악수하는 개수가 궁금한 것 뿐이잖아, 나는. 그지? 그런데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몇 명이 있어야 돼? 2명이 있어야 돼. 근데 나는 10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면 그 2명 뽑는 애들을 악수시킨다고 가정을 해주면 2명을 뽑을 때마다 악수 1회가 되겠지. 그러니까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만큼이 악수의 총 횟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라는 게 매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재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매칭입니다. 됐나요? 알겠니?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었는데 잘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예를 들어서 5입니다. 6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자연수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A가 1인 경우, 뭐 B가 1인 경우, 그다음 뭐 C가 4인 경우부터 해가지고 전체 하나씩 한 땀 한 땀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6이니까 6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더하기가 몇 개 있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의 더하기가 있단 말이야. 그 5개의 더하기 중에서 내가 2개의 더하기를 고르잖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5개의 더하기 중에서 2개를 고르잖아?
그럼 이거의 순서상이 하나 완성된다는 뜻이야. 그럼 5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이 순서상은 하나씩 생길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OC,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칭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내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오케이?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1대1로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상황일 때, 그지? 더하기 2개를 고를 때마다 순서상 딱 하나 나오잖아, 그지? A, B, C 순서상 딱 하나가 나오잖아. 만약에 여기서 얘랑 얘를 골랐으면 뭐가 되는 거야? 4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4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순서상 하나가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있는 5개의 더하기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A, A랑 B랑 C랑 순서상 하나가 나오니까 결국 이 순서상의 개수는 OC 2개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런 게 뭐라고? 매칭이라고. 오케이? 근데 이런 매칭을 할 때 있잖아. 매칭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에어컨 좀 틀어줘. 매칭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지?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매칭들을 가끔 한 번씩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해석하면 현재 상황을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그 흐름들을 하나씩 다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매칭시킬 거냐면 이렇게 매칭시킬 거야. 10C 4로. 여기서 그냥 점 4개를 골라요. 오케이?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4개의 점을 고를 때마다 대각선의 교점이 하나씩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일단 문제의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보자. 대각선의 교점 중에서 꼭지점이 아닌 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궁금하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대각선들을 다 그어서 거기 있는 교점을 지금 만들고 싶은 건데 그 교점이 최대가 되고 싶다는 거는 얘가 요렇게 지금 교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겹치지 않는다는 소리야.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의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여기는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건 물론 선이 2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대각선이 2개가 필요해. 선이 2개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교점을 이루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선이랑 만나게 된다면 요 선이랑 요 선은 교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구해놨던 이 35개의 대각선 중에서 2개를 골라서 교점을 만들 수 없다는 소리가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야? 설정하는 거야. 점을 4개 골라요, 그냥. 점을 4개 고르면은 점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들은 되게 많거든, 사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대각선에 교점이 하나 생기잖아, 그지? 그럼 4개의 점을 고를 때마다 무조건 크로스 대개, 겹치게끔 대각선들을 생각할 수 있고 교점이 무조건 하나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10C4가 됩니다로 매칭시킬 수 있어요. 되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매칭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정확하게 이해된 사람? 모르겠니? 모르겠는 건 아닌데. 정말 열심히 떠들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네. 약간 75% 정도? 75% 정도? 다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됐어요? 2번 문제 상황.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지? 어떻게 셀까를 고민해봐. 굉장히 끔찍해요. 그죠? 대각선들을 일일이 다 그어줘야 되고 거기 있는 교점들을 다 구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너무 많아서. 그지? 그 교점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 대각선만 35개가 되고요. 오케이? 거기 있는 그 35개를 다 일일이 하나도 안 겹치게 다 그려준 다음에 거기 있는 교점을 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세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는 소리. 오케이? 되니? 그러니까 4개의 점을 골라요. 4개의 점을. 그래서 크로스 대개 하나에 뭘 만들어? 상황을 만들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또 4개의 점을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골랐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이 생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골라졌다면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요 교점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4개를 고를 때마다 대각선의 교점이 딱 하나씩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모든 대각선의 교점이 궁금한 거니까 나는 전체 경우에서는 10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마다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외에는 없겠지. 그죠? 그거 말고는 생길 수가 없어. 대각선의 교점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1대1 매칭이 된단 말이야. 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10C4로 푸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3번 가볼게요. 3번. 자, 3개의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의 편이 볼록 십각형 어느 한 변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을 구해주세요. 난 자꾸 왜 이걸 지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됐습니다. 한 방에 성공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하고 싶냐면 나는 뭘 하고 싶어? 일단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당연히 10C3으로 접근할 거 아니야.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매칭의 한 종류예요. 그지? 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나올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점 3개를 고르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무조건 하나씩 딱딱 맞아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안 떨어져. 뭔가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여기선 딱 떨어지겠네. 그지? 10C3 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뭐 해달래요? 볼록 십각형의 어느 한 변과도 일치하지 않는 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삼각형은 용납하지 않겠어요. 이런 뜻이. 됐습니다. 이런 삼각형은 뭐 해주세요? 이제부터 빼주세요로 접근해주면 되겠다. 됐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얘도 뭐 할 거냐면 분류할 거예요.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한 변만 일치하는 경우, 겹치는 경우.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두 변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한 변만 일치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변이 일치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두 개로밖에 없잖아. 그지? 세 변이 다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변만 일치하는 거랑 두 변이 일치하는 거 두 개를 다 빼주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한 변만 일치하는 거는 그 일치하는 변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얘가 일치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케이? 얘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삼각형 몇 개겠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겠지. 그지? 이런 거 6개 있어. 그지? 근데 그 한 변이 총 몇 개 있어? 10개 있지. 그러니까 한 변만 일치하는 거는 총 몇 개가 생겨? 60개가 생겨.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알겠니? 됐죠? 다음. 두 변이 일치하는 건 몇 개 생길까? 딱 10개밖에 없겠지. 왜냐? 두 변이 일치한다는 건 무조건 요 중심에는 꼭지점이 하나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거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 요 꼭지점의 개수만큼이 두 변이 일치하는 삼각형의 개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10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에서 총 70개를 빼주면 3번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어려워요. 경우의 수. 이쪽 파트 많이 어렵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차근차근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충분히 연습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간 여유가 사실 있었으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겠지만 분할 없이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풀 수 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설명을 뺐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 숙제 많죠? 아무튼 정석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정석 연습 문제 질문만 받고 정석 수업은 마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문 너희들 엄청 많이 할 거야 아마. 숙제가 많으니까, 그지?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질문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했어요.